빅픽처입니다.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. 빅블러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혁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산업 간의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입니다. 대표적으로 이 IT 기업들, 빅테크 업체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모습을 그 일례로 들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 토스뱅크가 출범을 했습니다.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봐야 될지 플랫폼 기업들 금융업 진출 그리고 또 업계에 어떤 판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요, 금융업에 이런 업체들이 진출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? 네,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카카오뱅크가 상장됐을 때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았었죠. 시가총액 10위 안으로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뭐 고밸류 논란도 있었고요. 좀 센세이션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뭐 은행주 중에서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지만 그래도 은행주 중에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. 뭐 중간에 이 플랫폼에 대한 정부 규제 얘기도 있었다가 최근에는 토스뱅크 출범하면서 뭐 토스뱅크의 뭐 가입자가 몇 명이다, 뭐 이 대출이 어떻게 된다,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이유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첫 번째는 사실 뭐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죠.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. 지금까지는 고객을 모으는데 성공을 했고요. 상당히 성공적으로 고객을 모았죠. 그러면서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부분들, 이런 주주들의 요구, 이 숫자가 사실 중요하죠. 처음에는 고객 확보가 뭐 가장 했는데요. 뭐 쿠팡도 마찬가지였고요.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 토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뭐 이 여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고객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많이 모아왔고,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는 고객들을 기반으로 이 고객들을 확보했다라면 한 단계 올라서서 이 이윤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 이유가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두 번째로는 지급 결제, 이런 송금과 같은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이런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.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. 그리고 자신감도 붙었고요. 대부분 좀 성공적으로 많이 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, 그러면서 이 송금과 지급 결제 이런 부분들을 했던 고객들은 대부분 금융업의 고객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면 자신감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,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기 때문에 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금융당국에서 최근에 규제를 많이 내놨죠. 뭐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. 그런 부분들이 골목상권 침해였는데요. 이 금융업에 대해서는 골목상권 침해와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거리가 있습니다. 금융업을 하는 은행, 뭐 증권 이런 부분들은 다 대기업이고 골목상권과는 먼 얘기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부분들은 이 소상공인들이나 뭐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좀 더 있었고, 사실은 피해를 주는 부분들은 좀 적기 때문에 골목상권과는 좀 멀기 때문에 부담을 좀 덜 갖고 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 카카오뱅크 말씀을 드렸는데, 카카오뱅크 지금 시가총액이 26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.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. 카카오뱅크 이 가입자도 많고 지금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플랫폼 기업들, 첫 번째로 이 상장에 성공을 한 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금융업에 성공을 한 카카오뱅크를 보면서 많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첫 번째, 왜 진출하는가?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네요.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주주들의 수익을 냈으면 하는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업 구조는 이쪽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금융업 하면 우리는 딱 은행만 떠오르지만은 금융업에는 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. 토스뱅크나 또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에 진출을 했지만 그 밖에도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의 여러 면모가 있을 텐데요. 네이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또 파이낸셜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은행은 아니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있을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윤정식 부장님, 그렇다면은 금융업 진출 또 다각도로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우선은 사실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으로 시작을
했죠. 지금은 뭐 대기업이 됐지만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스타트업일 때는 규모가 작고 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. 그럴 때 이 펀딩도 하고요. 이 받아들인 자금을 통해서 규모를 확대합니다. 이걸 스케일업이라고 부르죠. 이 규모가 커진 다음에는 이 회사가 자금력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고객 수를 늘리게 됩니다. 고객 수를 늘리면서 이 자리에서 이 고객 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.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 경쟁력을 갖춘 이후에는 시장을 지배하는 부분을 갖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갖게 됩니다. 수익 모델이 좀 없다라면은 수익 모델이 좀 부재하다라면은 고객 수는 많아지는데 적자가 나는 경우들이 있고요.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이고요. 그런데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당장에 이익을 내는데 좀 성공을 하면서 자금적으로 좀 여유로운 그런 이 모습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. 여기에서 보유 고객을 마지막으로 기반으로 지금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 전통 산업이라든지 신규 산업으로 진출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되는데요. 지금 카카오와 토스처럼 본다라면은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이 금융업 인허가를 취득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뭐 전통적인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언번들링이라는 이 전략인데요. 이거는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. 이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직접 진출을 했고요. 네이버가 미래에셋과의 제휴를 통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을 운영을 하는데요. 이렇게 이 다른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하는 게 이 언번들링 전략입니다. 인허가를 직접 취득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는 높습니다. 신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자회사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자금을 직접적으로 그룹 내에서 대야 하고 그 자금들에 대해서 물론 성공하면 수익은 굉장히 크게 모두 다 취할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 기존 고객들을 활용을 하면서 좀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언번들링 이 전략을 본다라면은 기존 금융사와의 제휴를 했기 때문에 기존 금융회사들의 금융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 있고요. 제휴사를 통해서 기존 금융사들의 그런 이 업무 영역에 좀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는 좀 낮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성 면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부분들과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접 진출하는 부분들은 이익의 극대화, 이 언번들링, 제휴를 통해서 진출하는 전략에는 리스크 해치라는 큰 장점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업체들의 암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규제잖아요. 지금 금소법과 관련해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사업 일부를 좀 접기도 했습니다. 금융권에서 이런 업체들을 바라보는 시각들 그리고 현재 정책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? 네, 우선은 보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골목상권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다른 계열사로 영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선거가 계속 다가오고 있죠.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좀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8월 말에는 금융당국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9월 초에는 플랫폼의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로 정의하면서 이제는 이 금융업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이 금융업 영위에 대해서 전에는 매우 관대했지만 이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환경에서 같은 규제 속에서 인가를 취득하라라는 목소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이 골목상권 침해와는 우리는 관련이 없다. 우리는 대기업에서도 좀 멀다라는 핑계로 이 여러 가지 특혜들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으면서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들, 이 시장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왔었는데요. 기존에 있는 금융회사들과 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해라라는 목소리로 보시면 되겠고요. 결론적으로는 이 인가들을 다 취득을 할 거예요. 보나마나.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러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은 금융업 진출 필연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방법이 직접적이냐
아니면은 기존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한 진출이냐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은 필연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관련된 상장주 몇 개만 짚어주세요. 네, 대표적으로 지금 성장주는 카카오뱅크가 있죠. 이 은행주 사상 최고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. 이 미래에 대한 가치는 있지만 지금 뭐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높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, 미래에 대한 꿈만 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.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얘기는 있지만 분명히 은행주 사상 최고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시가총액이 말해주고 있고요. 핵심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추가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할 것이다, 저렇게 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은 있는데 좀 더 차별화된 포인트, 플랫폼 기업에서 시작한 만큼 차별화된 포인트가 조금 더 있어야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다시 주가의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. 토스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 중개에서 이제 토스 증권도 있고요. 토스 뱅크도 있습니다. 증권과 은행으로 비즈니스를 확대를 하면서 이 중금리 대출과 소호 금융을 핵심 사업으로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. 뭐 시장 2위 사업자이지만 1위를 위협할 만큼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간략하게 그려주시죠. 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금융당국의 규제라든지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이제는 뭐 부정할 수 없죠. 확실히 성장하는 게 플랫폼사에서 금융업 진출한 이 부분은 확실히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금융업에 진출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. 요즘엔 좀 악재가 많은데요.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.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은데 변화가 있다면 2차 전지주들이 다시금 시장 중심으로 나섭니다. 세로닉스나 LNF는 급등 중심에 서 있고요. 지금 첨보와 대주전자재료가 10%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장 잘 활용해 보시고요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.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10시 구간대 개장한 중국 증시는 약간은 좀 어수선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 필요해 보이네요.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